네, 오늘 뉴스룸은 JTBC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 많이 쓰던 방역 소독제, 이 중에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됐던 독성이 강한 성분인데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는 쓸 수 있지만 분무기로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위험이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안전성이 입증됐고 흡입 독성 실험도 면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환경부는 동물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먼저 최강일 PD입니다. 병원과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흔히 사용하는 코로나 방역 소독제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4급 암모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된 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뿌리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볼드체로 어떤 under any circumstances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러한 위험성에도 환경부는 그동안 소독제로 사용하기 안전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흡입 독성 실험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애초 논란이 제기되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성분의 흡입 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험 결과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습니다. 0.3 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보고서는 0.193 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추가 실험은 없었습니다. 분무 형태로 뿌렸을 적에 0.193 ppm의 농도가 나올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BKC의 경우에는 아무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러니까 뿌려놔도 아무도 거부감을 못 느껴요. 환경부는 방역 현장에 대한 해당 소독제의 분사 금지를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선 유해성에 대한 인지 없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네, 이렇게 버젓이 실험까지 하고 실제 들이마시면 위험하다는 결과까지 나왔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실험 자체를 부인했고 그러다 보니 실험 결과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정확히 모르고 지금도 계속 살포되고 있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 성분을 코로나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건 2020년 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주무부서인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흡입 독성 시험이 필요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느냐 물으니까 최초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었던 거죠. 그죠? 맞죠, 장관님? 네,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 취재진이 실험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묻자 환경부는 실험을 한 것은 맞으나 2024년 살생물 제품 승인 평가를 앞두고 한 것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보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실험 배경으로는 살균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분무 소독 방식으로 사용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다는 언론 지적이라 쓰여 있습니다. 시험은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 독성 시험을 통해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작 유해성이 확인됐지만 추가 실험은커녕 외부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에게 4급 암모늄 소독제 분무 금지를 권고하고 표면 소독을 권장했다는 입장. 하지만 4급 암모늄 독성을 모른 채 여전히 병원과 학교 등 소독 현장에선 해당 소독제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취재진에게 해당 보고서는 통상적인 연구 용역 형태가 아니라서 없다고 한 것이라며 보고서 기재 내용은 당시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소독제를 제일 많이 접한 사람은 실제 소독제를 분무기로 뿌리던 작업자입니다. 저희가 한 분을 만났는데 우연히 얼굴에 뿌려져 화상을 입었고 지금도 고통이 컸습니다. 오승열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방역을 담당하던 김정태 씨.
뭐 조심하는 얘기도 특별히 없었고 저희는 그냥 지급받은 건 면장갑 하나 이외에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독액을 희석하던 중 압축 분무기가 고장나 얼굴에 뿌려졌습니다. 그냥 얼굴에 설수대야 이렇게 물 껴지는 것처럼 순간 탁 튀는데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얼굴과 눈에 화상을 입은 상황. 각막이 흐르는 것처럼 붓고 눈 떨림이 있고 눈에 신경통증이 생기고 얼굴 쪽에도 계속 타는 느낌이 있고 갈수록 상태는 심각해져 지금은 기관지와 관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병은요 현재 진행이 되고요 내 몸 전체를 신경적인 것, 신경과 또 관절, 그리고 면역 그리고 내 몸 상태 전체를 조금씩 망가뜨리면서 환경부가 해당 성분의 분사 금지를 권고가 아닌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일일이 수건에 묻혀서 닦고 방역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소독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건데 JTBC 오승열입니다. 어제 JTBC는 코로나 방역 소독제로 승인된 독성 화학물질 4급 암모늄에 대해 동물 실험을 하고도 환경부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늘 환경부가 해명했는데 당시 실험은 내년에 출시될 제품의 유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왜 했는지를 떠나서 실험을 해봤는데 위험했다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되지 않았나. 문제점은 그대로입니다. 먼저 최광일 PD입니다. 2021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실험 보고서입니다. 환경부가 코로나 방역 소독제 물질로 승인한 4급 암모늄을 0.3 ppm 농도로 마신 동물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0.193 ppm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환경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실험은 2024년 살생물 제품들의 유해성을 사전 연구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엔 관련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험 배경으로 공기 중 분무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언론 지적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 기술상 추진한 배경을 언급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또 환경부는 자신들은 분사금지 권고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나 취재진이 접촉한 여러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여건상 권고를 지키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지자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할 거라고. 지자체가 그 관리 감독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제 그거를 상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지자체들은 환경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안전한 소독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네, 환경부는 해당 소독제가 위험해 보이니 뿌리지는 말고 바르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 금지와 권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권고에 그쳤기 때문에 특히 절대 뿌려서는 안 되는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해당 소독제를 분무 형태로 뿌려서 소독해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JTBC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4급 암모늄 성분의 소독제를 지금도 병실 등의 분사 형태로 쓰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2021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내부 실험에서 이 소독제를 흡입한 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결과를 알리지 않고 분사 금지를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일부 방역업체들의 홍보 영상입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누워있는 가운데 소독제를 뿌립니다. 현장에 나온 관계자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방역할 때 이불을 덮으라는 설명도 합니다. 요양원 환자들은 보통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할 때는 이불을 덮으세요. 분사를 한 방역업자들도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고 나오면 정말 가슴이 쪼개질 것처럼
아파요. 이게 나오면 기침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환자를 다 드러내고 방역하고 3-4시간 있다가 환기하고 그리고 환자를 다시 다 병실로 모셔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노약자들이 이 물질을 들이마셨을 때입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면역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폐에 손상이 되었을 때 그런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빨라지고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